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콩네이가 북상하면서 충북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최대 120mm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SK 하이닉스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면제를 건의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있고 선례도 있어서 명분과 설득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사과 재배 농민들은 유례없는 흉작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농민들은 그나마 시름을 덜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친환경 농축산물 축제인 청원 생명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판매와 전시, 체험, 먹거리까지 풍성한 축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태풍 콩네이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충북도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이 커지는 내일 오전에는 많게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계희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은 오늘 제25호 태풍 콩네이가 앞세운 비구름대에 들어갔습니다. 오전부터 도내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태풍이 내일 오전 9시 부산 남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 직접 영향권에 접어들기 때문에 내일 오전을 기점으로 도내 전역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효했습니다. 기상지청은 내일 오후까지 도내에 30mm에서 최대 12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까지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겠으며 특히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해져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오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태풍의 이동 속도와 경로에 따라 태풍의 세기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은 강풍과 폭우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CJB 뉴스 계희수입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준공식에 참석한 이시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법적 근거도 있고 선례도 있는 만큼 명분을 갖고 설득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로 보입니다. 조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500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 거쳐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종 지사의 건의는 이 예타 과정을 생략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10가지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값 1에 미달했는데도 사업이 추진된 선례도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는 지난 2006년 기본계획 고시 당시 비용 대비 편익값이 0.31에 불과했습니다. 무안공항 경유는 0.48에 그쳤지만 지난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무안공항 경유도 예타가 안 나왔지만 추진된 경우가 있는 것처럼 충북선 철도 고속화도 그 이상의 충분한 그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단절된 호남과 강원을 잇는 국가 균형 발전 사업으로 결국 경부축에 비해 낙후된 강호축 개발 논리의 확산이 관건입니다. 강호축 국가협의회 같은 일종의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강호축이 그야말로 지역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인 이슈로 다루려고 하는 노력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포함한 강호축 개발 논리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지난 봄 냉해로 인해서 올해 사과 농사는 유례없는 흉작입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자칫 농약값도 목 건지기 십상인데요. 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농민들은 그래도 시름을 덜 수 있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충주에서 40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김종식 씨는 올해 유례없는 흉작을 만났습니다. 올봄 사과꽃이 냉해를 입으면서
가을 수확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농약값도 못 건질 처지였지만 재보험 봄 동상에 특약에 가입한 덕분에 수지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뭐 운이랄까 다행히도 금년에 그 특약을 들었기 때문에 큰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작년 저희 수확 연중 그 소득액에 비해 거의 같게 나왔어요. 그러나 사과 재배 농민 열의 9 가까이는 단순 풍수해보험만을 가입한 탓에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가입률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부담 때문. 자치단체가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도 수령, 재배 면적 등에 따라 최대 1.5배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당장의 지출을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생산자들이 많은 이 보험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걸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약이 아닌 주계약에 포함하는 이제 종합보험 제도로 가는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에 지급된 재보험 특약 보상금은 220억 원. 사과 주산지로 꼽히는 충주보다 보은 지역 농민들이 절반인 109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호를 딴 단재 초등학교가 청주 방서지구에 들어섭니다. 단재 초등학교는 유치원 5개 학급을 포함해 42개 학급 규모로 내년 3월에 개교합니다. 한편 방서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 1,100여 명은 지난달 6일 이 학교의 교명 선정을 앞두고 교명을 단재로 해달라면서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남북의 정상이 남북한 철도와 도로 연결에 합의하면서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교통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통대가 유라시아 교통연구소를 설립해 싱크탱크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말이 현실화되면 북한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서유럽까지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에 대응해 한국교통대가 유라시아 교통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교통대 총장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10개 나라 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국내 유일의 철도 특성화대학인 만큼 철도와 도로의 전문 인력들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라든가 또 국가 간의 협력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구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 교통연구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평양철도 종합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과 교수의 인적 교류를 가장 첫 과제로 진행합니다. 남북한 철도 도로 인력도 양성하고 유라시아 각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공동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함께. 막연한 꿈이었던 유럽 열차 여행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통대가 그 선봉에 서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농산물 축제인 청원 생명축제가 오창은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가볼만한 축제인 청원 생명축제. 오늘부터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농축산물 축제인 2018 청원 생명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10,000제곱미터 면적의 축제장에는 판매, 체험, 전시 공간과 정원 등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졌습니다. 가장 인기를 끄는 곳은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60여 개 부스가 마련돼 우리 고장에서 나는 갖가지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를 많이 샀는데 값도 싸고 맛있습니다. 내가 먹어보니까는 품질도 좋고. 청원 생명쌀로 갓 지은 밥과 축산물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셀프 식당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밥값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입장권으로 지불합니다. 너무 좋아요. 현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장권 내고 들어오고 그 돈으로 다 딴 거 아무거나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축제 기간 고구마 수확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50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정상급 가수들이 꾸미는 축하 음악회와 박상민의 파워 콘서트, 전국 톱10 가요쇼 등 매일 수준 높은 공연도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선화는 청정 먹거리가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가을 맞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청원 생명축제는 오는 14일까지 열흘간 계속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의 택시 승차 거부 적발 건수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천 단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은 262건으로 경기 222건보다 많았습니다. 한편 충북의 택시 규정 위반 행위 적발은 2013년 72건에서 지난해에는 85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직지가 세계 인쇄술에 대한 영향과 반환 여부에 대해 대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1377년 고려시대 청주 흥덕사에서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 이 직지가 독일의 구텐베르크 인쇄술에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역사적으로 단 10년 만에 만들어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고려와 유럽 간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과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직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 직지 숲으로의 산책이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조판 방식 혹은 그 주조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점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문명 교류의 측면에서는 이제 동서양 간에 워낙 문명 교류가 많았고,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소장 중인 직지 반환 여부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는데 1부와 2부로 구성된 이번 토론은 대학생들이 참여해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문화재 자체는 해당 국가에서 먼저 보존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전체 국제적인 협약 자체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특히 직지가 유출된 경로가 부정확하고 열띤 토론 속에 150여 명의 방청객들이 직접 참여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직지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많이 유익한 것 같고 이제 직지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직지 토크 콘서트는 오는 10일과 17일 오후 7시 CJB를 통해 녹화 방송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 개관식이 조기령 충주시장과 광복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충주시 칠금동에 건립된 항일운동 역사관은 지상 4층 규모로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과 항일 역사 자료, 신채호, 유자명 등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의 업적과 기록물 등이 전시됐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노건희 평화상 인권상 부분에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가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는 지난 96년 12월 창단 이래 국제적인 평화와 인권 수호를 위해 분투하며 모든 평화와 인권단체에 모험적인 사례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영동 노건희 평화공원 대강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충청북도 제향군인회는 오늘 66주년 제향군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안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정식 회장 등 제향군인 회원들은 뜻깊은 향군 창설 66주년을 맞아 34만 충북 향군회원 모두 하나가 돼 진정한 국가안보의 제2보루로 거듭나자고 결의했습니다. 충북 무형문화재 한마당 공개 행사가 보은 대추축제가 열리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배뜰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충북 무형문화재 3호인 보은 송로주를 비롯해 단양 구인사 3회양 놀이 등 기능 분야 19개 종목, 예능 분야 7개 종목의 시연과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괴산군수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고 더 이상 구속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정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괴산 군수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지인을 통해 SNS에 게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을 둔기로 폭행한 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지난 6월 마트 주인이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자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JB 8시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